수사기관과 법원은 CCTV나 목격자들의 진술 등 증거를 통해 사건을 판단하기 때문에 혐의를 입증해줄 수 있는 증거 수집이 중요한데요. 하지만 성범죄의 경우 범죄 특성상 수영장 안, 사람이 많은 곳 등 CCTV 사각지대에서 발생하여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CCTV가 없더라도 목격자의 진술이 있는 경우 목격자의 진술 자체가 하나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 상대방이 범행 이후 보인 태도나 주고받은 대화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최대한 증거들을 확보해둬야 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된 반면 상대방의 진술은 번복이 심하고 모순이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신고에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소장을 접수하면 수사기관에서는 먼저 고소인에 대한 조사를 통해 고소인의 주장을 정리합니다. 이후 성추행범으로 의심되는 사람에게 출석 요청을 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진행합니다. 경찰관은 피의자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고 검사는 경찰관이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혐의가 인정되면 법원에 기소합니다. 기소는 법원의 공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벌금 등을 과하는 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는 구약식 처분과 법원의 공판 절차를 열어달라고 요청하는 구공판 처분으로 나누어집니다. 검사는 범죄가 중한 경우 구공판 처분을 하고 기소 이후 피의자는 피고인 신분이 돼 법정에서 재판받게 됩니다. 워터파크처럼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장소에서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을 때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이 달라집니다. 폭행, 협박이 있었다면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강제추행죄가 적용되고 없었다면 성폭력 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가 적용됩니다. 다만 대법원은 기습추행의 경우에도 강제추행으로 인정하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워터파크 사례는 기습추행에 해당하여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습추행으로 강제추행죄를 적용받으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설령 강제추행죄를 적용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가 인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습니다. 그리고 성범죄의 경우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 명령 등 보안 처분도 함께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을 해 징역형과 보안 처분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피고인 A씨는 버스 안에서 승객이 많아 혼잡한 틈을 이용해 피해자 B씨의 등 뒤에 몸을 밀착한 후 중요 부위를 피해자 엉덩이 부위에 접촉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했는데요. 동일한 방식으로 추행당한 피해자는 B씨 외에도 여러 명이 더 있었고 조사 과정에서 A씨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과 같은 내용으로 여러 번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의 누범 기간 중에 이루어진 것으로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면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